네, 위클리 섹션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은 저희와 여러분 모두 부자 되는 이야기 만드는 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너 정체가 뭐니 시간입니다. 너 정체가 너 뭐니? 정체가 뭐니? 바로 그 정체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요. 네.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보험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보험이긴 한데 투자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인데 이게 펀드인지 보험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로운 제안 이안의 이승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는 두 분보다 네. 경제방송 일을 한 지 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저희 선배님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느낀 점이 네. 돈을 벌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장기 투자에 적합한 금융 투자 상품이 뭐니 해도 이 변액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액 상품을 보다 보니까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펀드야 보험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애매해요.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액 상품의 종류와 함께 일단 펀드와 어떤 점이 다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우선 명칭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변액이라는 뜻은 내가 낸 돈이 변동되고 있다. 즉, 그 오. 펀드로 들어가서 내가 낸 돈이 늘고 줄기 때문에 변액이라는 뜻이 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변액 종신보험도 있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있고 변액 연금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변액이라는 뜻을 알고 나면 그 종신보험은 변액 종신보험이니까 이해가 쉽게 되실 거고 변액 연금보험도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친구는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요. 네. 유니버셜이라는 뜻은 입금과 출금이 유연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오. 자, 그러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역시 펀드에 들어가고 네. 입금과 출금 역시 유연하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궁금해지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별다른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예. 준비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 투자 시와 인출 시를 나누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에는 펀드의 경우에 채권형이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좋지만 수수료가 또 변액 유니버셜보다 적다는 부분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 그렇죠. 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우리가 보자면 이 상품은 투자 시에 세금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초기 수수료가 맞아요. 아주 예, 많죠. 그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인출 시에는 우리가 가입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했을 때는 전액 비과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0년만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변액 그러니까요. 유니버설 보험의 그 네네. 핵심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변액 유니버셜과 펀드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세금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부자 이야기 이렇게 배우면서 물론 뭐 세금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세금도 잘 모르겠는데 이 미래 세금이 얼마 정도 매겨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래에 내는 세금은 내가 안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네. 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내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셨다시피 세금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관리를 보통 치중하시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는가를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투자하시다가 보면 후반부에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지시는 일이 생기게 그러게요.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현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라는 부분이 꼭 채워져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품을 10년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우리가 볼 때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죠. 네. 그래서 재테크를 해서 돈이 모이고 나면 그때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세금을 대한 그렇죠. 내가 많이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지금이야 별로 자산이 없어서 세금이 네네네.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거니까 네. 부자가 된 다음엔 부자들의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현재 부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투자 자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수익률도 많이 나실 거예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나가는 세금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인가. 이왕이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렵게 수익률을 관리했는데 네. 이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어야 된다면 배 아프죠. 그렇죠. 네.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 다시 말해 투자를 유연하게 진행해 가면서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기능이 네. 들어있는 상품 중에서는 이 변액 유니버셜만한 예. 상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정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버는 건 못지않게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그만큼 그러게요.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것을 알 수 네. 있습니다. 오늘 변액 유니버셜에 대해 알아보는데 변액, 액수가 변한다, 유니버셜, 입출금이 가능하다. 좀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참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이 변액 유니버셜과 펀드, 세금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운용상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운영상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과 펀드 두 가지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네. 여러분들 혹시 레버 카운트라는 상품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어야 저희가- 봤죠. 네, 네. 한때 방송에서 한번 다룬 인기가 적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레버 카운트는 랩, 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카운트는 계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계좌를 한데 쌓아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라는 뜻인데 이 기능이 마치 펀드와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투자의 원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레버 카운트가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어. 네. 근데 이 레버 카운트의 기능을 가만히 듣다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지 우리가 준비된 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른쪽에 있는 펀드를 보시면 분산 투자도 안 되고 적립금 재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나의 펀드를 가입한 분이라면 이동할 펀드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문 수수료도 없습니다. 네. 펀드 이동 비용은 펀드 중에서도 레버 카운트와 비슷한 엄브렐라 펀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표시는 세모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버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레버 카운트는 펀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도 되고 적립금 재조정 기능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이동 비용이 들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문 수수료가 들게 되죠. 네. 레버 카운트 역시 펀드 일종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펀드와 함께 변액 유니버셜의 대칭해서 비교하는 표로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보게 되면 네. 수수료와 비용이 없이 분산 투자와 적립금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또 펀드 이동 비용과 자문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에 해당이 되겠죠. 예.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펀드를 이동하고 자문을 받는 일을 대신할 수 있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은 이왕이면 투자를 진행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투자를 네. 진행하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유지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맞아요. 변액 유니버셜에 대해서 뭐 레버 카운트나 아니면 펀드보다 네. 비용 면에서는 조금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식이. 네, 그럼요. 수익률은 네. 좀 어떨까요? 네네. 변액 상품은 장기 상품입니다. 이 장기 상품에 대해서는 네. 장기간에 운영할 때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름이 장기 상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로는 단기에는 수익이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장기 네. 상품이니까. 네, 네. 그럼 단기 상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이 있습니다. 예. 원금의 손실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이 상품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기 상품은 또 투자 수익을 우리에게 네. 많이 안겨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새 네. 이자가 예. 워낙에 낮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이 없었다라고 느끼는 것은 마치 사과가 충분히 익기 전에 빨개지기 전에 파란 상태에서 먹어봤는데 맛이 맛이 없다. 없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맛이 있는데 그러게요. 익기 전에 먹으니까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장기 상품. 이건 변액 유니버셜 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네. 가입하시는 시점부터 10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장기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우리가 단기 유동성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길 때를 네. 대비해서 따로 돈을 마련해 두고 나서 투자를 하신다면 초반부에 우리가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상보다 돈이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커진다. 네. 이런 일을 방지할 수가 방지할 있겠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내가 단기 유동성은 따로 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주요 투자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말한다면 예. 네. 내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중도를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돈을 다 못 돌려받는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액 상품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변액 상품을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장이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10년이나 20년간 길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사망 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예상외로 길게 살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가장이다. 그래서 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쓰려고 준비를 하는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30년 되다 보면 네. 그 기간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망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이고 어쨌거나 앞길이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죠. 막막하죠.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모아야 될 돈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라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사망보험금으로 채워서 지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은 굉장히 큰 곤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은 못 벌고 오래 네, 살고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이건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나온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고객에게 연금을 수십 년간 이렇게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네. 기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초반부에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은 네.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사망보장금이라든가 연금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초기 수수료를 많이 떼어낸다. 이 수수료를 많이 떼어내다 보니까 초반부에 생기는 투자 수익이 많이 가려져서 얼마큼 수익률이 안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군요.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겠네요.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정말 이 상품만큼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 상품이 이게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부분이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도 네. 목돈을 쓸 일은 생기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 목돈이 생겼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당황스럽겠죠. 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축을 여러 방면으로 들어두게 되는데 특별히 임원의 퇴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네. 회사를 뭐 2, 30년간 유지하신, 네. 운영하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 퇴직하실 때 퇴직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꽤 많겠죠. 그런 금액을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이런 저축성 보험에 담아서 퇴직하실 때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기업에서 그런 용도로 변액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데 초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맞습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나요? 예, 중요한 네. 지적이신데요. 네네. 단기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이게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장기에 되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 무리해서 법인이 큰 금액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돈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유동성이 있느냐를 확인하시고 두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자면 이것은 이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경우에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펀드 재조정이라든가 업그레이딩이라든가 리밸런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개인이 해야 될 일을 법인이 하다 보니까 법인은 여러 가지 절차에 걸려서 그 일을 쉽게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가입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매력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입 후에 10년이 지나면 이자 소득세가 전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2013년 올해 2월 14일 네. 이후에 들어진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정이 이동이 되었을 때 그 이동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하여야만 비과세라는 오.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방면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정말 그러겠네요. 임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자금만을 주는 것이냐 또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정말 그 그렇군요. 유니버셜을 변액 유니버셜을 보니까 아까 펀드와 랩 어카운트와 비교를 해봤지만 네. 요새 딱 맞는 퓨전 스타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가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펀드를 가입해야 되지 아니면 번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뭔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좋아 보이고 네. 저것도 좋아 보일 때 맞아요. 네.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냥 둘 다요. 아, 예. 둘 다요. 둘 다요. 무리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나한테 맞는 것? 나한테 맞는 그게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경제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정말 전문적이고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내자면 둘 다 드시면 됩니다. 근데 예. 문제는 나한테 맞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맞느냐는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 네, 그것이 우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기 앞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세금이란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전면 비과세 형태로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비과세라는 이 요건이 세금을 내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세금이 많아지는 펀드를 운영하시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펀드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거기에 있는 돈을 덜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네. 마치 우리가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또는 여행을 할 때 네.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기보다는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러겠죠. 말 한 마리의 이름은 펀드라는 말이고 네. 단 하나의 말은 변액 변액 유니버셜이 유니버셜. 맞습니다. 예. 그럼 펀드라는 말은 순발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치고 나가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바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펀드에 세금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그때 그 세금을 더 번쩍 들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말에게 얹어주면 네. 이 친구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쌍두마차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앞으로 변경될 세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게요. 극복해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 네. 너무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이로운 제안의 이안의 이승환 대표와 함께 너 정체가 뭐니? 이 변액 유니버셜에 대해서 오늘 그 정체 파헤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